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방 영어를 제가 책임지게 됐고, 자, 김태형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 소방 영어 남들은 그러죠. 뭐 쉬운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큰 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어휘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또 독해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공부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컬리들 이런 것들도 지금 나중에 촬영을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또 역시나 또 문법도 있겠죠. 문법도 있겠고. 자,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또 구문도 있겠고요. 자, 일단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요거를 살짝 봅시다. 우리가 이제 최우선 제 타이틀이 최우선 소방영어인데 좀 김태형 영어 선생입니다. 그리고 소방영어 물론 이제 조만간 이제 9급 공무원도 하겠지만 그때 교재와 지금 소방 교재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일행 문제 그리고 소방 문제는 난이도 차이 정도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소방 관련된 지문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죠? 예전에는 이거에 반반씩밖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60% 차지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갖다가 제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휘라는 게 맨날 쉽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방영어에서 나오는 어휘들이 특수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해설 강의할 때도 살짝 언급한 바 있지만 뭐 식도라든지 기관지라든지 뭐 그지 여러 가지 응급조치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일반 그 행정직의 구급 영어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그 일반적인 난이도 있는 어휘들은 잘 안 나오는 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터치를 해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소방 영어에 대한 책이랑 구급 영어에 대한 책 완전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독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을 좀 드리면은 독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구문 독해를 열심히 합니다. 구문 독해, 문장 독해, 이런 단락 독해 이런 걸 하다가 자,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를 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정답입니다. 요렇게 하니까 정답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거 완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초반부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장 구조를 갖다가 정확하게 눈으로 딱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위해서는 제가 노력하는 게 특별한 게 있어요. 제가 한글 문서를 띄워요. PPT에다가. 그리고 제가 한글 작업을 하듯이 여러분들 앞에 보여줘요. 그럼 그 구조를 갖다가 예를 들어 문장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꾸며주고 이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그럼 요거를 캡처해가지고 바로 핸드폰으로 넣어줘요. 핸드폰으로 넣어주는 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업 시간 그때입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에 대한 익숙함을 만들자 해서 저는 구문 독해를 갖다가 기초,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만점 구문 독해다 해가지고 이제 심화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한 달 완성이에요. 한 달 완성으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대비시킬 겁니다. 게다가 구문 독해에서 우리가 이제 문맥 독해다 해서 문맥적 독해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문제풀이, 유형별 문제풀이 뭐 이런 거예요. 문풀. 네.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있는 구문 독해도 그렇고 문맥적 독해도 그렇고 요거 한 가지만으로 절대적으로 정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왜 이런 말인지 왜 이런 것 때문에 이건지에 대한 되게 단순한 접근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뭐 굳이 드린다면 이 안에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 논리를 연결시켜주는 그것도 복잡한 논리가 아니야. 그냥 단순히 원인 결과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이트가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트라고 쓰지 맙시다. 이번에는 뭐 that 이하라고 씁시다. that 이하라는 것이 that이 요구한대요. requires. 그 다음에 대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보통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주어는 필요해요.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사실을 뭐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고 이 that이라는 것이 위에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합격하는 것은 좋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최우선 영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공부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 논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맥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중요한 문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아주 비근한 예로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간단한 예를 써보면요. 비가 아주 쉬운 예로 rain stops 했어요. 나를 막았습니다. 뭐로부터? From going there. 거기 가는 거로부터요. 뭐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요. 그 말은 비 때문에 내가 못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비가 나를 막았다. 뭐로부터? 거기 가는 거로부터. 결론은 비 때문에 나는 못 갔어요. 아쉬워 죽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일에 never stops 아니면 doesn't stop 이런 식으로 부정어가 나오는 순간 의미는 좀 달라지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직역을 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비가 나를 막습니다. 뭐로 하는 곳 거기 가는 거로부터 나를 막습니다. 이게 단어가 쉬우니까 그러지 단어가 좀 복잡해져요. 게다가 여기에 관계사 후치 수식 나오고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부사 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수식 쭉쭉 나와요. 이러면서 이 한 문장이면 대여섯 줄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땐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요. 정확하게 구문 독해와 문맥적 독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논리적 사고를 훈련시켜주는 독해를 공부해야 돼요. 그게 바로 논리적 독해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뭐 했을지라도 비가 왔을지라도 나는 거기 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지라도 나는 합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무리 몸한다 할지라도 나는 몸한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구문을 갖다가 차근히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비가 나를 막지 못했어요. 거기 가는 거로부터 이러지 말고 비가 절대로 나를 막지 못해. 내가 거기 가는 거로부터. 아무리 나에게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는 합격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이죠. 갈 수 있어. 이런 식이죠.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는 것을 논리적 사고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문맥적 추론과 구문 독해를 연결해주는 독해. 그게 바로 논리적 독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핵심 강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거기에 유형별이다, 문풀이다, 뭐 하프 모의고사다 이런 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모든 쿼리를 한 달 완성으로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24강에 뭐든지 한 쿼리가 딱딱 끝나는 거예요. 총 기본 쿼리가 9개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 나머지는 뭐 그러면 9개월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뭐 1년 하시는 분도 있고 6개월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매달 진행하는 하프 모의고사 내용은 다 다를 거고요. 3월 달 거 다르고 4월 달 거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잠깐만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냥 단순한 독해가 아닌 정말 점수로 만들어주는 진정한 독해 이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문법을 할 거예요. 명사, 품사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문법을 쭉 정리하지 않습니다. 왜? 소방 영어니까. 이게 구급 영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적 접근을 갖다가 가장 최우선적인 것들을 위주로 구문을 하면서 문법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물론 문법에 관련된 강좌도 한 달에 끝내는 강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휘라는 건데 자 어휘 같은 경우는 제가 세계에서 제일 잘 가르쳐요. 이런 말 하면 정말 도대체 뭐냐 이럴 텐데 그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를요. 여러분들에게 기억시킬 자신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연상을 쓴다 뭐 한다 이런 다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어휘가 만들어지는 어휘가 구성되어지는 어휘가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저는 체계화시킵니다. 그럼 이거는 2달 완성이죠. 매일 한 강씩 해가지고 자 가지를 정리해 드리는데 그럼 요걸 갖다가 24강 해가지고 2달에 이제 끝내드립니다. 선생님 그럼 그 많은 어휘를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럴 텐데 가능해요. Why?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복화책 있지 않습니까?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아니면 내 책도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돼요. 다만 모든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왜? 계속 암기하고 어휘량이 쌓일수록 헷갈리는 어휘로 천질 겁니다. 이거를 잡아줘요.
예를 들어서 그냥 A가 나오면 그냥 A가 뭔지, 뭐 AB가 나오면 A가 뭔지, 이게 H가 나오면 H가 뭔지, BE가 나오면 뭔지, BL이 나오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막연히 여러분들한테 암기시키는 어원학습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가 가지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뭐하게 만들어주죠. 또는 형용사 부사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하는, 뭐뭐하게, 론이 아니라 alone 이런 식으로요. 근데 A는 예를 들어서 뭐 without 이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TCC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 김태형이라는 영어 강사가 소방 영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지로서 가르칠지를 보여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정관사 덜하는 거예요. 아시는 말이에요. 그죠? 자, 띠에서만 우리가 유신주의라고 합니다. Why? 덜하는 것은 자체가 뭐뭐를 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정하는 건 오로지 신이란 얘기예요. 신이 뭐든지 결정한다 이거야. 그런데 야 신이 무슨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A를 쓰면 이건 무신론이 되겠죠.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A의 기능을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아포가 나왔어. 아포는 무슨 뜻일까? 아포티오사이즈 이렇게 나왔어. 이건 뭐 신격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왜 신격화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더라는 건 정관사하고 신이라는 걸 알면 그렇다고 더가 신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아포 이 말은 뭐냐? from이라는 뜻이에요. 아우 왜 아포? 마음이 아포. 그래서 모든 것은 신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격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여기에서 어휘를 파생하면요. 정말 가지각색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 소방 영어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 말고 소방 영어에 대한 이야기 좀만 좀 하면서 진행할게요. 예를 들어서 소방 영어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뭡니까? 기관지 그지 질식사 이런 여러 가지 트로틀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해설 강의할 때 살짝 설명했는데 자, 이 소파 이렇게 쓰고 gus 이렇게 썼어요. 이게 식도예요. 아, 이게 왜 식도지? 여기 파고 할 때 이 파가 이게 파고인데 라틴어원이다 그리스어원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이미지가 뭐냐? 이게 먹는다예요. 먹는다. 먹는 것을 establish 설립해 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먹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뭡니까? 식도해가지고 gullet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도 소방용어에서 나와요. 특수 표현들, 그지? 그래서 왜 이게 먹는다예요? 배 고파서 먹는다라고 해도 돼요.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말도 해요. 솔직히 말해 쌀코 하면 쌀코기 같다. sarcophagus 해가지고 육식성에 살코기 먹고 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시험에 관련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시험에 관련이 있어요. esophagus, gullet, esophagus 식도에서 gullet 냄새나 뭐 esophagus 냄새나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해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휘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나의 에너지고 어휘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왜요? 기억은 감정이고 여러분 시련 상처 기억나잖아요. 영원히. 그쵸? 좋은 기억 기억나잖아요. 그죠? 왜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어휘라는 것은 감정 게임이라는 거예요. 어휘를 감정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보통 혹자들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연상법을 쓴다든지 어원을 얘기를 하죠.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무기라는 게 뭘까요? 이게 전기 간행물이 아니라 약간 잡지도 아닌 것이 책도 아닌 것이 이래요. 왜요? 북이잖아요. 매거진이잖아요. 그래서 무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어휘라는 거는 뭐든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체계화해가지고 48가지를 만듭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은 깊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소파 식도에서 꼴레 냄새나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픽 쓰러졌어요. asphyxiate 질식사하다 스마크 스마더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아까 분명히 theism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데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신을 접근한다라는 얘기지 원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신론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신론이라는 것은 약간 신앙을 접근할 때 있어서 무조건적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한다. 그럼 이거는 뭐라 하냐? 이거는 그냥 유신론이야. 신이 존재한다. 바로 더니까. 바로 그 신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포 이렇게 쓰고 THE를 쓰고 GM을 쓰면 이게 신에서부터 나온 말이니까 격언이 되는 이유가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더는 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포는 뭐뭐로 붙어라고 그랬죠? 신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이게 왜 말입니까? G, N, O, M, E 이게 발음이 작은 놈이 아니라 놈이에요. 물론 뜻은 난쟁이란 뜻도 있지만 격언도 됩니다만 신에서부터 나온 작은 말이니까 격언이 되는 거죠. 아픔은 뜸떠라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이게 그지? 잘 봐요. 그럼 요거는 정해진 신이다. 신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신이 존재한다. 네, 맞습니다. 물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은 에이티이즘입니다. 이분도 이신론도 존재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거는 신이 인간을 지배한다라는 것까지도 인정하는 강한 신학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인간을 지배하지는 못해요. 즉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지배하는 것이지 어떻게 신이 지배합니까? 다시 말하는 자연법 신론, 자연신론이라는 말도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신앙이 있긴 있는데 존재해 부인하진 않아. 하지만 인간을 지배하는 건 아니야. 다시 말해 굉장히 이성적인 신학론이다. 그래서 이성적하니 이신론이 되는 거죠. 정말로? 그럼 왜 이래요? Why?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말이죠. 발음이 뭐가 강해? 디에즘이 강하지 않아요. 데이즘은 좀 약하잖아요. 현대 영어가 되면서 발음이 점점 약화돼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T 하면 신격, 그 다음에 deify 하면 신격화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처음 보는 단어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은 어휘를 갖다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또 하나만 해줘. 다이티에즘. 신은 두 개다. 이게 바로 신이 두 개, 선과 악의 신이 두 개의 종자는 이게 다이티에즘이라고 하는 거죠. 디바이드니까. 디바이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구문, 독해, 기초, 기본, 심화를 한 달씩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맥적 추론을 단순히 사고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구문 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그것도 논리적으로 그것도 정확하게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근거를 제가 만들어 드린다라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어휘에 대한 친근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공듣기 48. 공개한 게 아닙니다. 우린 메가예요. 공무원 영어를 메가가 접수할 겁니다. 자, 공무원 영단어가 듣기만 해도 기억이 되는 48가지 방법. 이거에 대해서 내가 딱 보여드리면 제가 지인들한테 이걸 딱 보여드리면요. 다 인정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진작에 내지 왜 진작에 안 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뭐 했냐면요. 근 10년 동안 이코노미스트 문장을 분석하고 해설서를 만들고 어휘를 물론 가르치고 그거를 문제로 만들어서 한 게 마녀 문제가 돼요. 그거 하려면 하루 종일 연구해야 돼. 교재 집필할 시간 절대 없음.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어요. 교수님들이 주변에서. 야 김태형 너 이런 어휘책 하나 만들면 너 떼부자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시간이 안 나와요. 도대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을 낸 겁니다. 냈어요. 내야 해야 돼요. 이제. 자 나이가 48이라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건 순수 창작물입니다. 우리도 베낀 거 아니에요. 순수 창작물이에요. 뭐 뻔한 거 아니냐? A, 뭐 B, A가 주는 느낌, 뭐 B가 주는 느낌 해가지고 뭐 뻔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듣다 보면요, 여러분 끝장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도 많아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BL 같은 거는 뭐 BL이라는 어원이 없잖아요. 접두사가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왜 김태형은 말합니까? 관련성을 만들어줘요. 관련성을 만들어줘요.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다 해주고 싶다. 이거 B와 BL이다. 여러분 BL이라는 거는 살짝 그지 느낌이 약간 띄워주는 느낌이야. 블룸. 그죠? 뭔가 띄워주는 느낌.
뭔가 잎사귀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블란디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다 설명합니다. 왜? 블레더 막 그지 막 실없이 짓거리다는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근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잎사귀가 이렇게 있는데 다 녹색이네. 그지? 근데 여기에 뭐게? 노랗게 떠요. 노랗게 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소방 용어입니다. 병 이름 뭐 황화병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블라이트라고 그래요. 블라이트라고 합니다. 블라이트가 뭔데요? 그냥 암기합니다. 망치다라고요. 근데 원래 소방 용어에서 망치다라는 뜻으로 나올 수 있지만 황화병 해가지고 일종의 재해예요. 포토신테시스 해가지고 강압성을 못 받으면은 여기가 노랗게 떠가지고 붕 뜨는 느낌이 있어요. 비엘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생해가지고 단어를 축축축축 해주는데 제가 봐도 아주 끔찍합니다. 왜 내가 이거를 왜 일찍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거에 대한 느낌은 제가 해드릴 거고. 야 김태형, 그러면 네 말대로 그지 전략 하는데 그 전략이 뭐냐? 소방용어잖아요. 여러분 소방용어 어디서 나와요? 지문, 소방, 응급조치, 병 관련 지문들 많이 나와요. 꼭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우리가 더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영어에 내공이 있으면. 시간이 걸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단기에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원서를 봐서, 원서 비싸요. 이거 한 9만 얼마 해요. 원서를 봐서 거기에서 이 정도 난이도와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낼 만하다라는 걸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물할 겁니다. 자, 이건 교재를 내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왜? 저작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원전을 밝히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코노미스트 문제 만들어가지고 마녀 문제를 책으로 딱 집필해가지고 출판했는데 그게 저작권 문제가 돼가지고 못 올렸단 말이에요. 인강도 올리고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기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그리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요약해드립니다. 구문 독해와 어휘를 같이 하세요. 그리고 구문 독해를 딱 하고 끝내지 마시고 구문 독해에도 난이도가 있어요. 기초가 있고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어요. 사실은 심화에 더 심화도 있어요. 더 심화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요약해서 드릴게요. 딱 3개월 만에 한 달씩 딱 끊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소방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제시합니다. 그거는 너무 제가 확신을 가져요. 이거는요, 저를 지금까지 하는 모든 강사님들이 다 인정하는 바야. 김태형 어떤 사람이다. 자, 말 말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TCC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작은 불씨가 되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냥 철수하려고 했는데 깜빡 하나 놓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라인으로 제가 개인 질문을 받습니다. 그 예를 들으면은 이거 해설 강의 할 때 좀 보여드려가지고 깜빡 안 했어요. TCC에서 보여드려야 돼요. 학생들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공부한 거 인증합니다.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답도 하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런 학생은 알파벳밖에 몰랐던 학생. 제가 레드가 빨간 건지도 몰랐던 학생입니다. 근데 영어에서 대한민국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게 편입 영어. 근데 그 중에서 외대 영어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92.5가 나와요. 여러분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자료를 드립니다. 수업 실시간 자료를. 그래서 라인방 초대가 200명이 한정이에요. 저 포함해서. 이게 199명이 마감이에요. 그래서 라인방에 초대를 받고 싶다. 물론 이제 현장 학생에 한해서입니다만 사실은 아직은 지금 현장 강의가 없으니까 자, 온라인상이라도 저한테 좀 질문도 좀 하고 싶다. 김태형,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내가 소방 영어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거. 뭐 제가 이제 학원 나와서 이 노량진 학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케어도 해드리고 하겠지만 자 010-9166-6073 이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여기로 라인을 설치하시고 그리고 라인 설치한 다음에 친구 초대하면 친구 추가하고 라인을 보내야 됩니다. 바로 전화하면 좀 그렇잖아요. 누구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설치하고 이렇게 문의하시면은 제가 뭐 바로는 못 해더라도 최대한 일찍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네, 파이팅하고 합격하십시오.